어쨌든 형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내하고 똑같은 형태니까. 그 다음에 내하고 동등한 어깨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형제고 친구고 뭐 동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동업자의 형태도 되는 거고, 어쨌든 여러 가지 내하고 양양인 경우,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의 형태가 기본적으로 이렇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냥 비견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무조건 비견 겁재가 많다 이러면 오야 이거 운동시키세요. 예, 운동시키세요. 이게 기본. 예, 그게 왜냐하면 이제 싸우는 구조인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좀 시키면 기본적으로 좋다라고 본 거죠. 아무래도 경쟁심이 많다라고 본 거죠. 지름을 싫어한다라고 봤겠죠. 그 다음에 겁재는 기본적으로 음양이 다릅니다. 그죠? 예, 내가 남자다 이러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성입니다. 여자의 형태가 되는 형태니까 누이라든가 누이 동생의 형태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성입니다. 이성인데 뭐 여자 동기 이렇게 한번 분류시켜도 되겠죠. 같은 동료라 하더라도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고 봐야 되겠죠. 여자의 형태다라고 일단 설정을 해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얘를 음양의 형태로 각과 을로 나눌 것인가 아니면 얘를 큰 틀에서 목으로 나눌 것인가에 대한 형태인 거죠.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요즘은 이제 목이라는 큰 틀로 해서 얘를 남녀로 나누지 않고 그냥 기본적인 형태에서 형제, 친구, 동료, 동업자의 개념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예. 모든 이유 다 경쟁자입니다. 그죠? 경쟁자고 무조건 나하고 기본적으로 싸워야 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딱 그냥 비견급제하면 여기 그냥 몇 그루에 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얘들과 한평생 살아간다. 한평생 살아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식신이라는 형태가 있는데 만약에 얘가 남자이기 때문에 가족을 먼저 살아도 제일 처음에 배우자를 찾는 게 일단 가장 좋겠죠. 일단 배우자를 찾으면 무조건 배우자는 합을 하는 기운입니다. 합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얘가 정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조건 정제가 나의 처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좋게 이야기하자면 합의되어 있는 기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일방적인 형태에서 이야기하자면 내가 다스릴 수 있는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기운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게 어쨌든 간에 처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처야, 처인데 이 처의 엄마를 찾아야지. 그죠? 엄마를 한번 찾아보는 거지. 엄마를 찾아보면 원래 여자는 여기가 엄마입니다. 그죠? 음양의 형태. 왜냐면 여자여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편인이 원래는 모친이 돼야 됩니다. 그죠? 모친이 돼야 되는데 이야기했듯이 그냥 정인을 엄마라 하자 약속을 했답니다. 정인을 엄마가 약속했다 했으니 그러면 식신이라는 글자를 이 사람의 뭐로 보고 나한테는 여기가 장모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장모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여기가 엄마입니다. 그죠? 여기가 엄마입니다. 이게 만약 틀려버리면요, 합의 논리가 이제 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장모가 양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합하는 거하고 거의 남편 이렇게 했는데, 그죠? 이상하게 되어버리죠. 흔들리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일단 뭐 우리가 그냥 얘를 장모라고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처의 형태에서 처가 낳는 게 일단 요게 되겠죠. 편관이랑 정관이 될 겁니다. 일단 여기서는 어쨌든 내가 양이기 때문에 양이 아들이고 음이 딸입니다. 그죠?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러면 처가 났기 때문에 여기랑 내하고 합을 해가지고 결국 여기를 낳았으니까
결국은 여기가 아들이 되는 거고 여기 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발생되는 형태에서 내한테는 자식이 되는 거고 여기는 처가 되는 거고 그죠? 예, 이렇게 되는 형태고 만약에 여기 엄마 우리 이제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편제가 있으니까 만약에 나를 생해주는 게 엄마가 있으니까 내가 양이니까 당연히 엄이 엄마여야 된단 말이죠. 여기가 엄마거든요. 정인이 남자 입장에서는 엄인 여자인 엄마가 나를 낳아주는 거죠. 근데 엄인 여자인 형태는 누구랑 합하냐면 무토하고 합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아버지하고 합하겠죠. 우리 아버지 무태 편제와 정인이 합해가지고 나라는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편제를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확장하면 되죠. 아버지하고 똑같은 형제면 삼촌이 되는 거고, 그죠? 큰아버지가 되는 거고, 그거 여자인 경우에는 고모가 되는 거죠. 네. 고모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처의 형태가 되는 거고, 처남은 여기겠죠. 맞죠? 선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처제는 여기가 되는 거죠. 똑같은 여자니까. 네. 그래,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고, 어쨌든 여기 아들, 딸은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고, 그럼 결국 나한테는 평관은 아들이고, 정관은 나한테는 딸이다. 라도 육친으로서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정의는 엄마니까 여기는 이모가 이모. 이게 외삼촌이겠네요. 외삼촌. 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상관을 했는데 상관이 예를 들어서 식실이 장모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장인어른 어디 있어요? 장인은 저쪽에 식신을 극하는 걸 찾아야 되니까 인성에서 찾아야 돼. 장인은 누구예요? 인성에서 찾아야지. 편인, 정인이 돼. 그죠? 정인이 돼. 응가야. 왜냐면 그죠? 정인이 돼. 정인.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 남자잖아요. 양에서 찾아야 되죠. 그렇죠. 그 기준에서. 그죠? 양에서 찾아야 되죠. 왜냐면 이거 해야 되죠, 사실은. 네. 왜냐면 이게 원래 장모여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원래 정임합이 돼야 되죠. 그죠? 정임합이 돼야죠. 이게 맞죠. 그러면 여기 정제가 내 처라 했잖아요. 정제에서 그죠? 처가 아버지를 극해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아버지를 극하는데 뽕을 극해요, 양을 극해요. 양을 극해야죠. 그러니까 여기가 장인이 돼요. 그죠? 이렇게 따지면 여기가 내가 뭘 해야 돼요? 그렇지. 이해되죠? 무슨 이야기인지. 기운상은 여자는 편인이 음일 때 여자는 무조건 편인이어야 내 엄마가 되는 거. 편이야지. 그래야 이게 맞아져요. 아구가. 여기에서 흔들려 버리면 이게 음양이 다 흔들려 버립니다. 그죠? 이해되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한테 나의 처는 정제, 처의 정제가 낳는 것은 아들과 딸, 나한테. 그 다음에 처를 기준으로 해서 처를 생산해 만들어주는 식신이든 상관이든 어쨌든 오형의 형태,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상관이 그죠? 장모가 되는 거고 장모와 합을 하는 것이 장인이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나를 생해줬는 정인이 엄마인데 정인과 합을 하는 편제가 나의 아버지거든. 요게 그냥 기본 틀입니다. 요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되죠. 요게 만들어졌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자한테 여자는 왜 엄마가 왜 편인이지? 이렇게 된 거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편인이라는 형태와 정인이라는 형태. 그래서 정인이 만들어야 되니까 전부 다 뭐 아들을 선호한다 했을 수도 있고, 뭐 환경적으로 그래 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편인이라는 형태가 여자는 엄마가 편인이라는 형태로 설명한들 그게 뭐 또 잘못된 거 있나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런 거지 뭐. 그죠? 이런 개념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 형태가 양의 기운이면서 남자의 기운으로 봤을 때 이런 형태로 십신을 한번 나눌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자다 음이다 음의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간다. 음의 개념으로 간다. 이게 남자다 예를 들어서 남자다. 그러면 얘가 비견, 그죠? 얘가 급제가 되겠죠. 얘가 급제고 얘의 형태에서의 양은 원래는 정제랑 하게 되고, 근데 음이다 보니까 정관이랑 하면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양인 남자와 음간의 여자의 형태는 툴 자체가 완전 사실은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때? 남자가 여자로 태어난 거예요. 남자가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결국은 여기에서는 합이라는 기운으로 사실은 찾았는데, 합이라는 기운으로 오행의 형태를 양간의 입장에서 구조를 찾았는데, 음을 대입해서 음이 남자인 경우가 되어버리면 그 판때기가 다 흩어지죠. 흩어지다 보니까 만들기는 양간 기준으로 한 남자의 기준으로 이 툴을 만들어 놓고 그 십신만 가져오고 그 십신만 밖으로 빼놔놓고 합의 원래 만들었던 그 논리 자체는 사라지고, 그죠? 무조건 그냥 정제면 내 처, 편제는 아버지, 정의는 엄마, 그죠? 정의를 예를 들어서 엄마다 이러면 정의만 하는 게 이게 아버지가 되거든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의 툴이 많이 달라집니다. 여기가 아버지가 어디고 여기거든요. 그죠? 여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있으니까 이거는 합의 개념이 아니라 정관의 개념이죠. 이 엄마 입장에서는 정관이 여기 남편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십신으로 그냥 남자든 여자이든 간에 원래 만들어진 이치는 음양오행의 형태인 양간인 갑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음간이 남자가 여자가 되어버린다든가 여자가 남자가 되어버린, 여자가 양간을 가지게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툴 자체가 완전 헷갈려버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십신을 그냥 가져온 거죠. 십신을 가져와서 그냥 정해놓은 겁니다. 그냥 비견, 급제, 그건 전부 다 똑같은 나의 형제다. 식신상관, 여자인 경우는 내 자식이다. 자식이다. 그 다음에 재성, 남자인 경우에 정제를 내 처, 그죠? 편제를 아버지, 여자인 경우에는 편제를 아버지, 그 다음에 정인을 엄마, 그 다음에 정관은 내 남편, 이렇게, 그죠? 그냥 그 십신을 가져와가지고 합한다 안 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 글자에 해당이 되면, 그 십신에 해당이 되면 그냥 그거다라고 퉁친 것이야. 예. 원래 가져온 이치하고 이론하고 지금 이렇게 그냥 이걸로 하는 거하고 되게 달라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10가지의 어떤 십신을 가지고 그냥 그 기운을 차들리고 하는 형태가 만들어져 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고, 만약에 이게 여자다. 여자인 경우다. 이래 되면 비견급제가 똑같죠. 예를 들어서 자기 여자 형제, 그 다음에 남동생부터 오빠, 이걸로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여자인 경우가 합하는 게 경금이거든요. 예, 요게 어쨌든 정관이고 남편입니다.
남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정관을 낳아준 엄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하고 성이 같아야 되니까 시어머니가, 그죠? 요게 시어머니가 되는데 여기는 편제죠. 예. 편제가 시어머니, 예. 시어머니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제가 아버지가 됩니다. 맞죠? 남자 여자 달라야 되죠. 그래서 여자는 편제는 시어머니, 정제가 나한테는 아빠가 됩니다. 네, 아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빠를 낳아준 상관이 할머니죠. 할머니. 할머니와 합하는 정화가 할아버지. 맞죠? 그 다음에 내하고 다른 얘가 아들입니다. 아들하고 합하는 신금이 그죠? 며느리죠. 그러니까 며느리는 편관입니다. 여자한테. 예. 며느리는 이 얼목 입장에서 며느리는 편관의 짓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편관인데 원래는 이게 며느리의 형태고, 그러면 며느리가 이 신금 편관 며느리가 자식을 낳는 게 인성입니다. 그죠? 이게 손자 손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신금이 나왔으니까 편인이 손자가 되는 거고요. 정인이 손녀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언뜻 보면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 같다. 싶지만 이런 거에서 자꾸 혼란이 그래. 있으니까 뭘 갖고 그렇죠. 쓰느냐에 따라 지멋대로 해석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겠다.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10만 갖고 딱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저걸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그 이럴 사람 수도 관점에서는 그 해석하는 사람 잘못됐다 하죠. 그 사람 나름의 논리에서는 그렇지. 맞는 해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다른 게 남자하고 다를 수 있는 게, 일단 여자는 엄마가 누구다? 우리가 기존에 정인이라 했는데 알고 보면 원래는 편인이어야 되는 형태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버지는 편제가 예, 정제가 원래는 편제를 아버지라고 했죠. 정제가 돼. 근데 정제가 아버지다 라고 보면 되죠. 예. 또 뭐 달라진 거 없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제를 아버지라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볼 때 기본 여자인 경우에 은간인 경우에 여자인 경우에는 좀 정제를 아버지로 보는 거죠. 여자가 아버지 그까지는 안다고 보는 거죠. 정제로 보고, 예, 편제는 좀 시어머니로, 어쨌든 며느리로 그렇게 보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엄마를 무조건 정인이 아닌 편인으로서 엄마의 기운으로 보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양간 여자들은 네. 음간 엄마들보다는 같은 양간 엄마여야지 정인이다, 그죠? 또 양간인 여자 네, 예. 기준에서 여자가 양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극을 봐야 그래도 되니까. 편인이 되죠. 그러니까 예, 같은 편인이 같은 그걸로 봐야 되니까 그렇지. 편의로 그렇지. 이래 그렇지. 봐야 그렇지.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예, 예. 같은 양간이어야 된다. 맞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이게 간목과 을목을 보는 툴인 거죠. 근데 이거는 갑이 남자일 때와 을이 여자일 때의 이야기죠. 이럴 때는 큰 변화가 없죠. 맞지 않습니까? 큰 변화가 없죠. 근데 네. 이제 갑이 여자, 그렇죠. 갑이 여자인 경우와 예, 어린 남자인 경우가 맞아요. 만들어지면 이게 엄청나게 헷갈리게 돼요. 헷갈린다. 예, 왜냐하면 합을 찾아야 되는 형태가 돼버리고 그 합의 형태에서 나오는 기운들을 이야기하자니 이게 되게 웃긴 이야기가 되고 막 풀이 막 깨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일단 만들어진 거는 이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맞죠? 이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얘를 가지고 각각 틀려 있는 형태를 못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 이론들을 그냥 10만 갖고 내려와서 통일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냥. 그렇죠. 예, 남자든 여자든 어쨌든 통일을 시켜버리고 도저히 안 잡힌 예, 합 이런 거는 치우고 무조건 여기다가 남자든 여자든 기본적으로 공식을 딱 정해가지고 무조건 여기는 뭐 자식 남자는 여기는 자식이다 이렇게 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가니까 이게 음양의 형태가 좀 무너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석이다 이러면 남자한테는 무조건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딸이 될 수도 있고 여자한테 식상 이러면 아들 딸 둘이 다 될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뭐 편제가 있는 경우에 정제가 없다 해서 정제가